어릴 적 학교에 가면 우리 한민족은 단일민족이라고 배우곤 했는데요. 현재는 그 말이 무색할 만큼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상승하면서 유학, 취업, 관광 등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도 많아지고 있죠. 외국인들 중에는 유학이나 관광차 한국에 머물다가 우리나라의 문화나 생활 방식에 푹 빠져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귀화를 결심하는 이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어릴 적부터 태권도를 배우고 한국 문화에 빠져 살던 프랑스 출신 모델 겸 배우 파비앙이 우리나라의 영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마음고생을 했던 이야기를 공개해 많은 한국인들을 감동시키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나고 자란 파비앙은 청소년 때 했던 것들이 모두 한국과 관련이 있었다며 태권도와 케이팝 그리고 한국 영화랑 드라마 보는 게 삶의 낙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문화를 좋아하고 널리 알리고 있는 외국인인데요. 그는 성인이 된 후 우리나라에서 에덴의 동쪽, 시크릿 가든 등 드라마에 출연하는가 하면 예능 나 혼자 산다에도 출연해서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이러한 한국의 생활은 그에게 너무나 만족스러웠지만 한국에 체류하고 있던 그는 비자 문제로 인해 마냥 마음 놓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불안함이 현실이 된 듯 결국 파비앙은 한국을 떠나거나 영주권을 취득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죠. 한국에 남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파비앙은 고민 끝에 영주권을 취득하기로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영주권을 신청했지만 이후 몇 달이 지나도 취득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없었고 이에 파비앙은 심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강제로 비행기에 태워져 한국에서 추방되는 악몽을 꾸는가 하면 불안한 나머지 잠이 오지 않는 밤에는 아이스크림을 사와서 통째로 먹는 날이 부지기수였다고 말해 많은 한국인 팬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죠. 다행스럽게도 그는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도중에 영주권 취득 문자를 받았다는 그는 인생에서 1위로 행복한 날이었다며 양팔을 높게 들고 환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과거 2006년 정부가 나서 우리나라를 단일민족이 아닌 다문화 사회라고 선언한 이후로는 외국인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는 한국인보다 외국인들을 더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들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처럼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사건 사고나 에피소드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 출신 방송인 일리아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일본에서 제지를 당한 일화를 털어놓아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일본에서 머물다가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 일본의 한 공항에 방문한 일리아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지 5년여 정도의 시간이 지난 만큼 자연스럽게 한국인들이 줄을 서 있는 한국인 라인으로 가 줄을 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리아가 줄을 서자마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가와 한국인만 들어갈 수 있다며 그를 막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자신을 제지하는 사람들의 당황한 일리아는 일본어로 "저는 한국인입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한국 여권을 꺼내서 확인시켜 주었고 그의 여권을 확인한 사람들은 의문이 섞인 감탄사를 내뱉을 정도로 엄청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한국인을 단일민족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 금발머리에 외국인이 한국인이라 말하자 놀란 것이었죠. 한편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쉬운 편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귀화를 위해서는 5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여야 하고 귀화시험이라 불리는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을 치른 다음 최종 면접심사까지 통과해야 하는데 그 난이도가 무척 높고 점수와 횟수 제한이 있어 포기하는 외국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2014년에는 중국인 여성이 애국가를 못 부른다는 이유로 귀화 시험에서 떨어지게 되자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당시 한국인들도 애국가를 사절까지 다 부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며 너무 어렵다는 여론이 있기도 했지만 법원이 애국가를 이용한 평가 방법이 객관적이고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었죠. 이외에도 귀화시험 중 필기시험은 한국인도 틀리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높은 난이도의 문제가 출제되어 국내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방송에 출연하여 능숙하게 한국어를 구사하고 한국의 사소한 일상 문화를 꿰뚫고 있는 외국인들마저도 귀화시험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한국인들마저도 평소 상식 공부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틀릴 수 있는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일본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자란 뒤 한국에서 방송활동을 하며 쇼트트랙 국가대표 이상화와 결혼생활 중인 강남 역시도 삼수 끝에 귀화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죠.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강남에게도 귀화시험은 쉽지 않았던 것인데요. 보기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석사와 석굴암, 불국사 등을 보기로 주고 해당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한국인이라면 틀린 지문을 지워가며 정답을 맞출 수도 있지만 외국인에게는 너무 어려운 문제였다고 합니다. 정답은 3번으로 우리나라의 역사 상식부터 지리까지 넓은 범위의 지식이 있어야 맞출 수 있는 문제였죠. 논란이 있을 법한 한국의 직장 생활에 대한 문제도 있었는데요. 한국인들이 직장 생활을 하며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으로 정답은 3번이지만 현실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죠. 또 다른 문제로는 한국말을 능숙하게 구사하는 외국인이라 해도 어렵다는 속담에 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가제는 개편과 같은 속담을 주고 같은 뜻을 지닌 속담을 고르라는 문제가 출제되거나 속담을 제시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맞추는 문제도 있었죠. 외국인들 뿐만이 아니라 한국인들도 가장 많이 틀리는 문제는 보육과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한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고르라는 문제는 시대에 따라 정책이 달라지기도 하고 자녀가 없는 경우 보육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도 쉽게 정답을 맞추진 못했다고 합니다. 3번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었죠. 한편으로는 지역별 특산물을 묻는 비교적 쉬운 문제들도 있었지만 고려시대의 청자에 해당하는 조선시대의 대표적 도자기를 쓰라거나 애국가 일절을 모두 쓰게 하는 등 외국인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들이 많았는데요. 이러한 필기시험 이후 10분간 진행되는 구술시험의 난이도도 높다고 합니다. 한국이 통일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지붕의 재료에 따른 한옥의 종류를 설명해보세요. 등 한국인들도 선뜻 대답하기에는 까다로운 질문들이 출제되곤 하는데요. 게다가 글로 적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로 말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외국인들에게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려운 귀화시험의 벽을 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울며 한국을 떠나는 외국인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한국인 못지않게 한국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좋아하지만 영주권이나 귀화에 실패하고 어쩔 수 없이 떠나는 외국인들이 남기는 말은 많은 한국인들이 안타까운 심정을 느끼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갖기 위해 공부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이 참 색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살고 싶어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공부하는 외국인들을 응원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